오늘은 명지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0학년도 전형 요약. 내가 혀가 발음이 안 좋나? 자, 전형 요소 및 실질 반영 비율, 학교장 추천 특성화 고교, 학생부 100%, 학교장 추천. 근데 학교장 추천은 제가 인원 제한 없어진 걸로 봤는데, 어쨌든 교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보려는 거 어쨌든 학생부 종합이니까요. 학생부 종합으로 보면 자, 명인 인재 면접을 보겠다. 면접 30%. 자, 크리스천 리더 전형은 이거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지 인증해서 교회 목사님께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하는 전형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명지 인재 서류, 여기는 면접 없이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하겠다. 그죠? 이 면접 30%의 자기소개서가 대신 없어. 그러면 사실 성적이 그 뭐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뭐냐면 4.75인데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내가 이 전공에 관련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를 자기소개서로 어필하는 게 맞을지, 내 생기부 활동이 특정 학과 관련해서 엄청 활동한 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그 생활기록부 안에서 이미 내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더라도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내용이 남아져 있으면은 1단계에서 뽑히고 그 다음에 면접 갔을 때 그 활동 내용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안 썼지만 물어보실 수 있겠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잘하면 뽑겠다라는 그런 의도인지, 그러면은 4.75일 때 자기소개서가 유리할지 면접이 유리할지 이거는 선택 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둘 다를 노린 그 골고루 학생들이 분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기가 장점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거는 약간 한번 걸러내는,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한 친구와 약간 그렇지 않아서 말로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친구를 걸러내는 작업을 위해서 나누신 전형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인원수도 비슷하잖아. 394에서 287이면 100명 정도면 전체 학과에서 100명 차이면은 크게 많은 차이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느껴가지고, 그죠? 아니면 자기소개서 부담이 되셨나?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대학교가 다 노력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일단 살펴보려는 것은 인재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전형 뭐가 유불리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면접 전형인데 인문 캠퍼스랑 용인 캠퍼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 못한 학교다 이상한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인문이랑 이공이랑 아예 자체 그냥 통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서류 평가 보면요, 생기부 평가 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대요. 성실성, 공동체 의식, 공동체 뭐 조별 그룹 활동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보시겠다라는 거 같고, 학업 역량, 공부 그 전공 관련된 기초 학문에 대한 점수를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고, 전공 적성, 그죠? 여기 전공 적성 역시 있는 걸 봐서는 네, 생기부에서 한 동아리 활동이나 교과에서 활동한 내용 중에서 좀 전공과 관련된 심화된 활동을 했는가 여부를 생활기록부 자체에서 그냥 보겠다. 자기소개서로 안 써도 됐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로 사교육 시장에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유료 서비스를 이용을 하자면, 돈을 내고 이용을 하면 학생들이 그런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소개서에 저는 인문과 관련해서 활동한 게 없고 다 경영과 관련했는데 쓸 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돈 받고 스토리를 만들어 내주는 게 자기소개서 이제 첨삭을 해주고 스토리를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분들이 능력이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걸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안 했는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래서 합격을 시켰는가 안 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돈 차이가 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네, 아무튼 유료 서비스 그래서 이용하시면은 그런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주느냐 못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네, 못 만들어주는데도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어쨌든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전공 적성을 어쨌든 생기부로 보는 거니까 네, 그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거 뭐 그 장래 희망이나 그런 것들 다 되어 있는 친구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주도성, 도전 정신 이런 거 뭐 활동 내용에서 선생님들 평가 해준 내용,
그다음에 뭐 도전 정신은 새로운 것들 시도 어떤 프로젝트를 시도한 것들 그런 부분에서 보시려고 하는 거지 않을까. 고등학교 생기부에서 도전 정신은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평가 개별 면접으로 두 분이서 10분 내로 물어보고 생기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로 제출 안 한 친구들은 그거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겠다. 근데 10분 내니까 엄청 심화로 물어보지는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그 활동을 진짜 했는지 여부 서류가 진짠가 아닌가 허위로 선생님이 너무 좋게 써준 건 아닌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여기 상태는 심층 면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심도 깊게 물어볼 수 있는 10분이라는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전공과 관련된 활동 하나에 대해서 깊게 물어보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인데 뭐 몇 가지 활동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개 질문이 들어가고 한다면은 네, 좀 애매하지 않을까. 두 분이 1대2로 10분이면 하나씩 5분. 네, 5분이면 뭐 충분히 설명하는가 못하는가 파악하는데 부족한 시간 아니시긴 하겠어요. 그죠? 면접 평가로 인성 물어보셔야 되고 전공 적합성 물어봐야 되고 의사소통은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서 태도에 대해서 보실 것 같고요.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공동체 그룹 활동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겠죠. 자기소개서 쓰는 입원 문화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거를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서 네. 글로 써서 대답을 듣느냐, 말로 듣느냐 이런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재 서류 전형 이건 순수 서류 이거는 아까 그 면접이 없이 서류 평가만 하는데 학업 역량 점수 30 전공 적성 30 자기 주도성 도전 정신 이렇게 된다. 아까랑 좀 비교해 볼까요? 학업 역량이 다르네요. 그죠? 학업 역량 전공 적성 자기 주도성이 주로 학업 역량에 대해서 더 보네요. 성적을 조금 더 높게 점수가 반영이 되겠다. 등급이 아무래도 그러면 좀 더 높은 친구가 더 유리하겠다. 그죠? 면접이 없으면 대부분 모든 학교 전형이 다 그렇지만 성적이 조금 더 그 평균 성적이 그 합격 컷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있죠? 그래서 성적 순으로 선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공 적성 성적이 우수한 사람, 학업 역량 성적, 그죠? 성적 동점자 처리하는 거 성적 자체로 하니까 성적을 다 하셔야 되고 자기 희망하는 학과가 다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크리스천 리더 전형은 학과마다 뽑는 건 아니고 학부마다 이렇게 인원을 뽑는 거예요. 전체 학부를 통틀어서 인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학교 설립 정신에 부합되는 순수 복음주의 교회에서 세례 침례를 받은 자 한국기독교협회, 전협회 이 목회자가 확인해준 자, 이 교단 안에 있는 교회로는 교단이라고 하니까 그 교단 안에 있는 학생들만 예를 들면은 순수 복음주의 교단이 사실 어딘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은 장로교냐, 순복음이냐에 따라서 네 교단이 다르겠죠. 그럼 여기 순복음이고 순복음인가? 그럼 순복음 출신의 학생들, 그 순복음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그 목사님께서 확인서를 써주시면은 네, 그 목사님도 정상적인 목사님인지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류를 받으면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아들이라는 뭐 그런 말이 있진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교회가 적격한지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협회에 활동하거나 여기 협회에 들어가 있는 회원교단 목회자이신지 아닌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뭐 좀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는 아까랑 비슷한 면접이랑 학업 역량 점수가 좀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되고 개별 면접 보는 거 똑같고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 엄청 높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비슷한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을 별도로 뽑겠다. 그 학교 자체가 그 종교적 성향이 있는 학교들이 있죠. 연세대학교도 여러분들 가면 채플 예배가 있어요. 기독교 대학, 숭실대 그런데 동국대는 불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모르고선 그냥 가신 다음에 아씨 나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러면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명지대학교 수시 이거 2021학년도입니다.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여기서 학교장 추천 이 전형으로 한 거겠죠. 학생부 종합이 원래 하나로 있다가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면접이랑 서류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에 거 보면은 교과로 보면은 명지는 서울에 있으니까 내신 평균이 제가 그동안 보던 학교들이랑 많이 다르죠. 최저도 다르죠. 4, 5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서울을 찾아볼 수가 없다. 교과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교과였는데 이거는 면접 전형이었나 봐요. 면접 전형 가니까 3 간혹 보이네요. 간혹 4는 4 하나 있어. 바둑학과 4등급 하나 있네. 바둑학과 이거는 바둑 대회에 입상하거나 뭐 그런 좀 전공자들을 위한 학과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자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명지 인재 전형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희망적이다. 그죠? 희망적이야. 근데 이제 특정 언어 계열인데 최저가 낮은 이 학생들이 합격한다는 거는 대부분 외고 출신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아랍도 많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4학과고 6인 거 봐서는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죠? 네, 철학과가 6.46이니까 행정학과 5.3이고 경제학과 7.35. 와, 표준 편차가 크네요. 이거는 1.2야. 표준 편차가. 표준 1.2. 얘는 0.9. 표준 편차는 높은 애랑 낮은 애랑 성적 분포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를 점수 수치한 거죠. 여러분 통계 배운 고3이니까. 그래서 최저들이 이렇다. 나 진짜 내신 7등급인데 서울에 있는 4년제 인문계에 다녔는데 서울에 있는 4년제 합격했다? 초대박이죠. 초대박. 초대박. 이거 붙여준 이거 쓰라고 알려준 선생님 없고선 서울 한 바퀴를 돌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죠? 명지대가 여러분들 잘 못 들어봤던 막 안 유명한 학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고 오래된 명문대 중에 하나예요. 오래된 학교. 이번에 대학 평가에서도 뭐그 부실 학교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못 봤는데 안 나왔으면은 내 학교 재정 사항도 투명하게 괜찮고 좋다라는 거죠. 그죠? 그에다가 서울에 있어. 인서울이야. 인서울 4년제인데 내신 등급 최저가 이런 학생들도 뽑는다. 그죠?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 뽑으신다라는 거죠. 그죠? 정말 그 전공과 관련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다. 이 학생이 충분히 어쨌든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선 평가를 하고 뽑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등급대가 있으면은 그렇지 않을까. 물론 서울에 있는 4년제니까 외고나 과거에 성적 낮췄던 친구들이 네, 뭐 수도권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 올 확률보다는 더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죠? 네. 하지만 네, 명지대가 지금은 막 그 성적이 엄청 우수한 학생들 우르르 몰리고 그런 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최고 성적이 지금 3점대잖아요. 그죠? 3점대인 걸 봐서는 3점대 학생들이 쓰려고 하는 그죠? 학생 쪽으로 쓰려고 하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4등급인데 전공 적합성을 어필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하나의 카드로 써봄직하다. 제가 맨날 하는 지금 4.75인데 쓸 수 있는 가능성 다 상향 지원하라는 거 아니고 상향 지원해볼 수 있는 학교가 이렇게 이런 전형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소개하고 있고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6개의 지원 카드를 전부 다 상향으로 제가 막 같이 찾아보고 있는 학교들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다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안전빵으로만 소개를 하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하나도 대학교를 합격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학교 위주로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는 학교 2개를 끼워서 쓰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학생과 부모님들은 한 번도 못 들어본 학교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잖아요. 가고 싶지 않으니까 학원이나 다른 사교육시설 찾는 거고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제가 찾아보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 친구 스토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150만 원을 내고 말 안 했나? 150만 원을 내고 원래 다니던 학원에서 자소서를 쓴다고 150만 원, 월 150만 원을 냈는데
네, 어디 대학교 쓸 수 있는 상담도 안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뒤에 경기대에 쓰자고 해서 학원을 때려쳤어요. 경기대도 상향 지원이고 뭐 하다고 막 하면서 뭐 상담이 제대로 안 되고 자소서도 완성을 하나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먹튀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논술하러 왔지만 입시 컨설팅까지 같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 친구에서 인문학부인데 인문학부에서 경영을 원하는데 4.75라서 여기를 쓰라고 하기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대신에 대신에 인문 전공 자유학부 이런 데 들어가서 나중에 선택하거나 아니면 인문은 사실 말하지만 전공을 꼭 살려서 취업하는 길이 요즘에 다 열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지대라는 명문대를 졸업하는 타이틀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좀 비선호하고 경쟁률도 낮고 한학과를 쓰는 게 어떨까. 자, 여기 보면 경쟁률 4.7, 103명 지원했는데 예비순위 28까지 50명 봤으니까 절반은 합격한 거예요. 그죠? 해자 아니에요? 반은 합격해. 반은 합격.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쟁률입니까? 예비 순위까지 보면은 물론 이 해에만 이런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좋다 평가하면 안 되고 법학 35명이 빠졌어요. 여기도 3분의 1이 뽑히고 3분의 2가 탈락했네.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지 않을까. 반은 뽑고 반이 탈락한다. 그거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크리스천 리더 전형도 있는데 크리스천 리더 전형도 경쟁률을 일단 이러하고 평균 3, 4대 막 흩어져 있어요. 골고루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습니다. 그죠? 좀 전에 봤던 학종보다 더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평균은 3.5 학과마다 다르니까 이거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데 최저의 폭은 어쨌든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걸 보시고서 네 경쟁률과 그런 걸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대신에 예비 순위가 안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 경쟁률 그대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뽑는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그래요. 학부 전체로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재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학생부 교과로 뽑힌 거는 사실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평균이나 이거 뭐 하는 게 제가 4.75 친구를 가지고서 쓰려고 하는 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 이게 바뀐 거라고 했어요. 지금 올해 뽑는 거는 면접과 자기소개서 두 가지 전형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우리 이걸 보는 거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적 폭이 넓은 학과들이 있네요. 아랍 지역 학과 이거 아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랍어로 되어 있는 게 이름이 살짝 바뀐 거구나. 그 다음에 이렇고요. 아까 전에 또 법학과가 되게 낮았었는데 이때는 또 그렇게 낮진 않네요, 그죠? 그렇게 낮지 않고. 네. 작년도가 더 많이 낮아졌고 재작년도에는 그렇게 더 낮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작년도 느낌으로 보면은 최저가 6, 5, 4, 6, 6, 5, 7, 4 이런 게 보였는데 6, 7, 7 있고 4, 6 뭐 비슷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눈치 싸움이 이루어졌나 봐요, 그죠? 약간의 눈치 싸움이 있었나? 7.72였는데 알아볼까? 네, 4.95로 된 걸 봐서는 그죠? 눈치 싸움이 이루어지는 학교다. 그러니까 성적에서 자신 있어서 쓰는 건 아니고 뭐 어떤 학원이나 입시를 성적을 돌려봤더니 나왔어 지원 가능성이 있어 그런 걸 보고서 이제 눈치 싸움을 하고서 지원을 한 거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제 성적에 그런 변화 차이가 좀 발생한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폭이 그 학과마다 폭은 다르긴 하지만 최저가 등장하는 성적대가 7과 6들이 있는 걸 봐서는 7, 6, 4들이 있는 걸 봐서는 뭐 올해도 눈치 싸움에 성공하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때는 좀 충원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경쟁률 비해. 근데 뽑히는 인원은 매우 비슷하긴 하네요. 어쨌든 최저 그죠? 재작년과 작년의 차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명지대학교는 눈치 싸움의 그런 영향을 받는 거지 않을까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올해도 살펴보셔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천 리더 전형 뭐 얘는 비슷하네요.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숫자 느낌이 그것도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올해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거 하고 서류 전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전형으로 바뀌어서 하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어필 따로 난 말을 안 해도 돼 하면은 이거 전형해도 되고 면접에 자신 없으면 생기부 플러스 자기소개서까지 너무 멋있게 딱 전공 적합성을 딱 보여줬어. 그러면 더 좋겠다. 근데 여기는 성적에 대한 비율이 30%였고 여긴 성적에 대한 비율이 20%였으니까 성적까지도 조금 그래도 4에서 4대 4 초반대인 학생이 좀 더 그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4 중반 넘어가는 후반대 학생들은 네 일단 생기부가 받쳐준다는 전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전제 하에 플러스 면접을 잘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를 그래서 경계를 되게 면접과 자기소개서로 딱 나눠 놓으셔가지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나 그런 게 안 된 친구들은 사실 쓸까 말까 되게 조심스럽게 어려워질 수 있는 네, 어려워지도록 나눠 놓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4점대 학생들도 명진학교가 열린 마음으로 서류를 받아주고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네, 뽑는 전형이 살아있는 학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 쓸 수 있는 수시카드 한 장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5등급, 7등급도 합격했네? 라고 하는 역사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네, 남은 기간 동안 또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분석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